70이 넘으면 건강검진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엔 이 말이 믿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받아온 그 검사들이 오히려 병을 만들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이유를 들으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실제로 서울대 의과대학 보고서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의 65%가 필요하지 않은 검사를 받고 있으며 그중 상당수가 불필요한 치료, 약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제 친구 김형석 씨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75세, 하루 1시간씩 걷고 텃밭도 가꾸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저를 찾아왔습니다. 간 수치가 높대. 혹시 간암 아니겠지? 그는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있었습니다. 단 한 장의 건강검진 결과표가 그를 무너뜨린 겁니다. 그리고 3주 뒤 정밀검사 결과는 정상입니다. 노화에 의한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는 기쁘기보다 허탈했다고 했습니다. 검사 하나로 인생이 멈춘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건 그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의외로 많은 어르신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십니다. 83세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검사 결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살짝 높다는 말에 의사가 약을 권하더군요. 그런데 그 젊은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80대 어르신에겐 이 정도 수치가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젊은 사람 기준으로 보면 높지만 노인에게는 다릅니다. 그 순간 묵직한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왜 우리는 모든 연령에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걸까? 젊은 시절엔 유익했던 검사와 수치들이 노년기에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 이웃 박상철 할아버지는 병원 문턱도 넘지 않고 96세까지 건강하게 사셨습니다. 반면 매달 병원에서 꼼꼼히 검진을 받던 옆집 할머니는 검사 결과에 일희일비하며 스트레스에 시달렸죠. 검사가 건강을 지켜주는 걸까요? 아니면 불안이라는 병을 만드는 걸까요? 76세 이명자 씨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폐에 작은 그림자가 보인다는 검사 결과로 그녀는 6개월간 여러 차례 검사를 받으며 불면과 공포 속에서 지냈습니다. 결과는 단순한 양성 결절, 위험하지도 않고 치료도 필요 없는 상태였죠. 그 6개월이 내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어. 그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삶이 아니라 불안을 살았던 시간이었죠.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서울대 노인의학센터 연구에 따르면 75세 이상 노인의 65%가 필요 없는 검사를 받고 그로 인해 불안, 약물 오남용, 과잉 치료에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검진은 건강을 위한 수단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불안 마케팅에 휘둘린다면 우리는 검진 때문에 병드는 시대를 살아가는 셈이죠. 그렇다면 진짜 필요한 검사는 무엇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70세 이후 꼭 필요한 검사 5가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검사는 어떻게 구별해야 하는지도 알려드릴 겁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과 삶의 질을 완전히 바꾸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노년기에 꼭 필요한 검사는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검사는 많을수록 좋지 않을까? 하지만 검사의 양이 아니라 질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5가지 검사는 실제로 건강 수명을 늘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혈압 측정입니다. 고혈압은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살인자라고도 불리죠. 뇌졸중, 심근경색, 심부전 같은 치명적인 질환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 고혈압은 인지 기능 저하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낮은 혈압도 문제입니다. 넘어짐, 기립성 저혈압, 어지럼증으로 연결될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혈압은 정기적으로
자신의 기준치를 파악하며 유연하게 관리하는 게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당뇨 검사입니다. 노년기 당뇨는 삶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립니다. 시력 저하, 신경 손상, 발 괴사 같은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운동, 식이요법 등으로 약 없이도 관리가 가능합니다. 걷기만으로 혈당을 회복한 박할아버지의 실제 사례도 곧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골밀도 검사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과 함께 뼈도 약해집니다. 특히 여성은 폐경 이후 골다공증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골절 한 번으로 삶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해지고 장기 입원으로 이어지고 심하면 생명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조기 발견과 예방으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칼슘, 비타민 D 보충, 가벼운 근력 운동만으로도 뼈 건강을 유지할 수 있죠. 68세 박순애 씨는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셨지만 꾸준한 관리를 통해 지금은 79세에도 텃밭일을 손수하실 만큼 튼튼하십니다. 네 번째는 청력 및 시력 검사입니다. 잘 안 들려도 참으면 되지. 이런 생각은 금물입니다. 감각의 저하는 단순 불편이 아니라 사회적 고립, 우울증, 인지 저하로 이어집니다. 소통이 단절되면 사람은 금세 활력을 잃습니다. 실제로 청력 저하가 있는 노인은 알츠하이머 발생 위험이 2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다행히도 보청기, 시력 교정 등으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방치입니다. 다섯 번째는 우울증 검사입니다. 노년기 우울증은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넘깁니다. 하지만 우울증은 치료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모르고 지나치는 것입니다. 잠이 안 온다. 입맛이 없다는 말을 그저 노화로 여기기 쉽지만 그 이면에는 정서적 신호가 숨어 있습니다. 이웃인 78세 이영숙 할머니도 남편과 사별 후 이 검사를 통해 치료받으셨고 삶의 색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노년기에 꼭 필요한 5가지 검사, 혈압, 당뇨, 골밀도, 청력 시력, 그리고 우울증. 이들은 단순히 병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더 풍요롭고 자유로운 삶을 준비하는 도구라는 점입니다. 이제 더는 다 받는 게 좋겠지라는 막연한 불안 대신 내 몸 상태와 삶의 방식에 맞는 맞춤형 검진이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검진으로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오히려 건강 염려증에 시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검사는 줄이고 생활은 채우세요. 정기적인 걷기, 균형 잡힌 식사, 수면 습관, 그리고 따뜻한 대화와 관계가 검사보다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무엇보다도 내 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이 검사 정말 필요한 걸까?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노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검진보다 중요한 건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여러분의 인생을 더 밝고 따뜻하게 밝혀주길 바랍니다. 건강검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매일의 생활 습관입니다. 대한노인의학회는 말합니다. 70세 이후에는 검진보다 생활 습관이 건강에 3배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 병원 갈 걱정보다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운동입니다. 매일 걷는 것만으로도 혈압, 혈당, 기분이 좋아집니다. 92세 정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걷는 게 내 약이야. 병원 갈 일 거의 없어. 무릎이 약하다면 실내 자전거, 수영, 가벼운 체조도 좋습니다. 내 몸에 맞게 매일 조금씩 움직이는 습관이 가장 강력한 약입니다. 다음은 단백질 섭취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줄고 기운도 떨어집니다. 이때 필요한 건 비싼 보양식이 아니라 두부, 계란, 생선 같은 부드러운 단백질입니다. 씹기 어렵다면 죽이나 스프 형태로 만들어 드셔보세요. 또 하나, 물을 마시는 습관입니다. 노년기엔 갈증을 잘 못 느낍니다. 그래서 만성 탈수에 빠지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물을 규칙적으로 마시면 피부, 장, 기분까지 바뀝니다. 알람 물병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 드세요 하고 정해진 시간마다 알려주죠. 그 결과 변비도 줄고 소화도 훨씬 좋아집니다. 다음은 수면의 질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밤잠을 설치지만 그 원인을 모른 채 약만 늘립니다. 하지만 진짜 해법은 수면 루틴을 다듬는 것입니다. 74세 최할머니는 매일 저녁 TV를 끄고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마시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며 잔잔한 음악을 듣고 주무십니다. 약 없이 자는 밤이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요. 그 말씀이 인상 깊었습니다. 좋은 수면 습관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회복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관계도 중요합니다. 고립은 담배보다 더 나쁜 영향을 준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노래, 바둑, 뜨개질, 글쓰기, 함께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는 것이 건강의 열쇠입니다. 또 하나, 건강일기를 추천드립니다. 매일 기분, 통증, 수면, 식사, 활동을 간단히 기록해 보세요. 놀랍게도 이런 기록이 큰 질병보다 더 많은 걸 알려줍니다. 잠을 못 자는 날은 꼭 전날 커피를 마셨더라고요. 김할아버지의 이 말처럼 스스로를 이해하는 가장 쉬운 도구가 바로 기록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병원 방문 전 이런 질문을 준비하세요. 이 검사는 나에게 꼭 필요한가요? 검사의 위험은 무엇인가요? 이 결과가 치료 방향을 바꿀 만큼 중요한가요? 검사를 건너뛰면 어떤 위험이 있나요? 의사와의 명확한 소통도 중요합니다. 이런 질문들이 불안 대신 명확한 판단을 가능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바로 삶의 목적입니다. 건강을 결정짓는 것은 수치나 수명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일본 오키나와의 장수 노인들 대부분은 이키가이 즉 살아가는 이유를 갖고 있다고 하죠. 83세 윤 선생님은 대장암 진단을 받고 병원 대신 손주들과의 시간을 선택했습니다. 치료 대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고 싶다 하시며 그분은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고 손주와의 시간을 매일 기록하며 가장 찬란한 인생의 계절을 살고 계십니다. 이처럼 노년의 건강이란 단지 병을 막는 것이 아니라 삶을 더 잘 살아내는 방식의 문제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건강이란 손주를 안아줄 수 있는 팔, 정원을 가꿀 수 있는 다리, 차 한 잔에 웃음을 나눌 수 있는 여유. 우리가 건강검진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루하루의 생기와 활력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서 진짜 필요한 것을 선별하고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는 용기를 드렸길 바랍니다. 진짜 건강은 더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더 깊이, 더 충만하게 살아내는 힘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기 면역력 높이는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황금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